없는 우리들이 왔다는 자체가 짜증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 거기다 그냥 그대로 놓고 울면서 둘이 손잡고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 동생이랑 나랑 뭘 했냐,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갖고 약을 샀어. 수면제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안녕하세요, 봉행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진짜 완전 궁지에 몰릴 때 있잖아요. 당장에 내일 먹을 떼꼬리도 없고 당장에 내일 결제를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오늘 결제 10만 원 들어오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이 깜깜하신 분들이 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있죠. 언제부터 그랬냐면 17살 때부터. 아버지는 어머니랑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신 거야. 그때 생각하면은 슬프지. 근데 우리 집은 단칸방이었어. 근데 누렁이 2마리를 키웠거든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나는 학생이고 내 동생도 학생인 거야. 갈 차비가 없고 학교를 먹고 살 수 있는 쌀이 없고 그 당시에는 연탄 보일러를 놨어요. 옛날 집이라서 연탄 보일러였던 것 같아. 연탄 갈아야 돼. 그 왜 요즘 LPG 가스통 있죠. 그 가스통으로 이제 가스를 해먹고 골로 있던 시절에 저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단칸방 원룸방보다 더 쬐끄만 단칸방에서 4사람이 잤고 우리 엄마는 낮은 주방에서 밥을 해 드셨고 엄마는 집을 나가셨어. 이제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니까 내가 엄마한테 나가라 그랬어. 보자리 싸줘갖고. 근데 정말 끼니가 없는 거예요. 쌀도 없고 근처에 외삼촌이 살았어요. 근데 내 동생이 어디서 돈이 나는지 삼겹살이 먹고 싶었나 봐. 삼겹살을 사갖고 외숙모네 집에 간 거야. 외숙모는 이것 좀 구워주세요. 그러니까는 없는 우리들이 왔다는 자체가 짜증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 거기다 그냥 그대로 놓고 울면서 둘이 손잡고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 동생이랑 나랑 뭘 했냐,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갖고 약을 샀어. 수면제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때 추석 때 다 옆집에서는 음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 냄새에 너무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우리는 없고. 근데 아버지한테 갔어. 아버지 집에 쌀이 떨어졌고 연탄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깐 외출을 나오셔갖고 누렁이 2마리를 개장수한테 판 거야. 그러니까 내 동생이 개장수한테 파는 거를 본 거야. 쫓아가면서 울면서 팔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5만 원 받았어. 그 당시 5만 원. 그래서 아버지가 쌀 사주고 연탄 몇 장 놔주고 그리고 가셨어요. 병원으로 다시. 그래서 그걸로 끼니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간장에 비벼서. 그 네모난 마가린을 뚝 잘라갖고 뜨거운 밥에다 넣고 간장에 비벼서 그것만 먹었어요. 정말 어렵지.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방학 기간이 길잖아요. 이제 졸업을 할 거니까 전자회사 가서 납땜을 한 거야. 납땜. 점심도 안 먹고 점심값까지 받아갖고 야근까지 해갖고 40만 원을 벌었어. 내 동생 중학교 등록금 내주고 나 고등학교 등록금 냈어요.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끼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있었어? 그 다음엔 더 화려했어. 그렇게 힘들고 앞이 깜깜하지 않을 때 난 뭘 했나 생각해봤거든요. 김치 담가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 깡시장에 가면 배추잎 버려. 그거 주워다가 김치 담가 먹었어요. 여러분, 살 길은 다 있답니다. 요즘에 음식이 흔해서 버려지는 음식 되게 많죠? 깡시장에 가면 배추잎 막 꼬다리 막 갖다 버려. 도매시장에 가면 그거 주워다가 김치 담가 먹고 나 간장에 밥 비벼 먹고 살았어요. 앞이 깜깜해도 산 목숨이라 먹어야 되는 거야. 동생이 소풍 갔는데 도시락 싸줘야 되는데 어떻게 쌌어. 그래서 걔를만 싸서 보내고 난 굶었어. 이런 시절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죠. 힘들 거야. 앞이 보이지 않을 거야. 내일 부도야. 부도 난다고 여러분 죽어? 안 죽어. 부도하고 다음날까지 또 연기해주기도 해. 근데 그 다음날 기인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살려줄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 오늘을 힘들다고 오늘을 죽자. 내 동생 죽자고 수면제 사는 거 버리고 오늘 살자. 오늘 살다 보면 내일 또 사라지겠지. 동생하고 둘이 누워서 이불에서 오늘 살자. 이렇게 해서 살아온 세월이 지금이에요. 16살에 있었던 일이야. 너무 힘들었겠지 그때. 그 시절에 그때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더 힘들 거야. 깡시장에 버려지는 배추잎은 없더라고. 그냥 주워 먹지도 못해 이제.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해갖고 깨끗해져서 없어. 그때는 막 이파리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는 못 살 거예요. 하지만 쌀만 있으면 간장은 사기 쉬워. 간장에 밥 비벼 먹고 단무지 먹어도 살 수 있어. 가장 적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희망을 놓으면 안 돼. 제가 보는 미래는 당분간 우리나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3만 원의 행복의 소원 내용에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귀가 귀에서 쟁쟁해요.
죽겠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내가 16살에 없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 난 똑같이. 근데 내가 멈췄을까? 안 멈췄어요. 전자회사 납득했고 저녁에면 학교 끝나면 뭐 했어? 숯불갈비집 가갖고 소뚜껑 있지, 불판 그거 연락에 닦아서 알바해서 먹고 살았다. 학생이. 여러분들 살 수 있어.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아서 힘든 일을 외국인들이 하고 한국 사람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해. 근데 우리 70년대는 한국 사람들이 힘든 일 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그 시절로 가는 거야. 나는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할 거야. 근데 선생님 나 닥치는 대로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나라가 지금은 전부 다 힘들고 먹거리들이 전부 다 비싸졌고 내가 일당을 벌어서 오늘 하루 먹기도 힘든 시절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일당을 10만 원을 벌었으면 내가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햄버거 하나라면 배만 든든하면 되잖아.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안 죽어 절대. 햄버거 하나 먹고 견디는 거야. 물 먹고 내가 살듯이. 물 먹고 배 채우듯이. 여러분 그 시절은 잠깐이다. 조금만 지나가면 돼.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렇게 난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국태민안이라고 기도하시고 굿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한 금액에 해드리려고 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어요. 선생님들 마음가짐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살 수 있어.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말고 누군가 손 내밀어주는 손을 기꺼이 잡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이 극복은 3, 4년, 4, 5년 후면은 어느 정도 경제는 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죽지 마시고 시래기국 먹고 간장에 비벼 먹더라도 오늘을 살아. 오늘을 살고 오늘을 열심히 살면 내일은 희망찬 내일이 온다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아요. 선생님들 다 유튜브에 얘기하지 마지막을 쳐야 일어난다. 일어나려고 힘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약속 지킬게요. 감사합니다.